이번 비상계엄 아까 6시간 멈추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잘한 것은 우리 예하 여단장들과 현장에 있는 작전요원과 팀원들입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서 이게 멈춰진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그겁니다. 중간에 저의 역할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철수시킨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현장 판단입니다. 저는 우선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하 여단장부터 현장에 있던 인원들을 그런 부분들을 잘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특선사령관입니다. 네네. 자, 윤석열 피고인은 헌법재판관의 신문에서 본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곽종근 증인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명확하게 지시하셨고 12월 10일 국방위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알았습니다. 분명하게 지시를 한 것이죠. 예. 네. 그리고 김용현 피소추인은 김용현은 피고인은 이 본인도 그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라고 변호인과의 신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이 국방위에서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90명이 아직 다 찾는지 확인이 안 된다라고 윤석열 피고인이 얘기하면서 정족수가 차기 전에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해서 설령 당시에 그 발언 단어를 요원 또는 인원이라 표현했다 하더라도 앞뒤 맥락상 보면 국회의원만이 그 본회의장 안에 있었지 국회의원 외에 표적물이 따로 있었습니까? 작전팀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의원이나 다른 인원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해 보십시오. 제가 12월 10일 국방위에서 한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별도의 타겟 대상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관 안에는. 네. 그리고 이 윤석열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직접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라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에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지시받은 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의 판단으로 철수를 하게 됐습니까? 철수 지시는 지난번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분명히 제가 그때 처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공안시 01분에 비상계엄령 해제안 의결되는 상황을 제가 약 2분 정도 지난 뒤에 의결됐다는 상황을 인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이어서 바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비화폰 통화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하냐라고 저한테 먼저 물어봐서 제가 국회 선관위 3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껏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답변이 알았다 얘기하시고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걸라고 말을 해서 저는 그 뒤로 바로 전화를 끊고 바로 이어서 70 그러면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예, 끝까지 하고 이 말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제2, 제3의 비상계엄도 마음먹고 있었구나 이 자들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이렇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은 국회의 질서 예방용으로 군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국회 경내나 국회 안팎으로는 국회 관계자들, 보좌진들 또는 국회를 지켜주려고 하는 시민들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서울지방법원 습격한 사람들처럼 당시 폭력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까? 군이 개입할 만큼 그 치안이 우려됐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도 어느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폭도화될 것을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국회 안도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국회를 판단하는 확보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국회를 확보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을 제가 그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제가 판단 영역 밖의 문제라고 말씀 먼저 드리고, 다만 그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없고 상황이 끝난 다음에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서유지였다, 경고용이었다, 시민보호처럼 말을 제가 상황 비상이 끝난 이후에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국회 시설을 확보하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지난번부터 12월 1일 6개 장소에 대한 시설을 확보하라라고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제가 받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을 확보하라는 의미를 받을 때는 통상 군인들은 명확하게 그 확보하라는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정확하게 지침을 둡니다. 근데 당시에 그런 지침 없이 시설을 확보하라는 임무만 저한테 부여됐고, 저도 707 특임단장한테 확보해서 경계하라는 임무를 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지금 여기 계신 안기배 의원님 애들 유노시 그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론적인 것을 거꾸로 다시 맨 앞으로 뒤집어서 국회의원을 잡지 말랬다는 말이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현장에 있는 지휘관과 현장에 있는 707 특임단장과 거기에 있던 작전 요원들이 정말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응한 결과물입니다. 이거를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네, 지휘관들, 현장 지휘관들의 현명한 판단에 따른 철수 지시나 재반 후속 조치가 있었는데 이걸 마치 김용현이나 윤석열 내란 공범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가로채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저는 그 전에 그런 말을 제가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간을 절약했다가 다음 질에 쓰겠습니다. 네. 예,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네. 공안시 02분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언제 알았죠? 제가 지난번 국방위 때 2분 정도 뒤라고 했기 때문에 공안시 한 03분 그거만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뭘 조치하셨나요? 그 다음에 바로 그 김용현 전 장관하고 전화 통화가 됐었다고 지난 말씀드렸고, 그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봐서 국회 있는 출동했던 인원 선관위 3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권 출동한 저희 특전사 병력 임무 중지하고 다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고 다 중지식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거는 곽종근 사령관이 먼저 결심을 하고 김용현 전 장관한테 건의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네, 사실 이번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의 분수령은 요때였습니다. 특전사령관이 해제 결의안 통과가 됐을 때 바로 병력 철수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리고 김용현 장관한테 건의를 한 거죠. 그럴 때 김용현 장관이 좀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그 다음 뒤에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알았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걸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전화 끊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707, 104 이렇게 임무중지 철수 지시를 바로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본인이 지시를 해서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된 후에 본인이 지시해서 철수했다 한 것은 거짓이네요. 그것은 제가 직접 그렇게 그 내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제가 그런 지시를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비상계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한테 너는 어떻게 철수했냐라고 제가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특전사가 철수하는 거를 보고 우리도 그냥 같이 따라서 철수했다. 네, 이진우 사령관 면담할 때 본인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특전사가 철수한다는 걸 보고받고 본인도 따라서 철수시켰다라고. 그다음에 지금 지난주 우리 언론을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진짜로 역대급 역사급 코미디가 윤석열 측 변호인에서 나왔어요. 윤석열하고 김용현하고 요원을 끌어내라를 김병주 의원이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둔갑시켰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이 말에? 제가 둔갑수를 쓰는 사람도 아닌데.
그건 절대 뭐 제가 동의할 사항도 아니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지금 그 유튜브 전체에서 그 부분만 딱 잘라놓고 보시니까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질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의원을 그리고- 정확하게 끌어내라고 두 분 다 말씀하셨고 그 작전 요원들 철수하는 상황도 뒤에 그게 이제 공안시 공구분의 인원들 임무중지하고 철수하라는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상황이 두 가지 다 팩트가 맞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윤건영 의원 질의할 때 보니까 원래 직책본으로 비아폰을 특전사령관 갖고 계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로부터 작년에 또 비아폰을 받았습니까? 원래 저 같은 경우는 그 비아폰이 2개였습니다. 그 하나 더 받은 게 지금 저 보시면 그냥 검정색 원래 군이 쓰는 비아폰이 그 직책별로 쭈루룩 나와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별도로 받은 비아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비아폰이 2개 있었습니다. 그럼 경호처로부터 별도의 폰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언제 받았습니까? 특전사령관 보직된 이후에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진 않는데 보직된 이후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갖고 있던 직책 비아폰으로는 통화가 안 되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그것도 둘 다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윤건영 의원이 잘 지적을 했는데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나누어 준 비아폰은 이번 비상계엄을 위한 특별 비아폰으로 보이네요 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 확인할게요. 계엄 해제 결의 직후에 대통령이 본인의 방 집무실로 호출했습니까? 직후는 아니고 결심지를 다녀가셔서 그 장관님이 이제 무슨 회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참가하시게 되는데 따라가자 그래서 간 적은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시간이 기억나십니까? 대통령 방으로? 시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2시 02시 한 40분에서 50분 그 사이에요. 거기서 무슨 지시를 하셨습니까? 지시를 따로하지 않고 올라갔는데 그 옆방에 문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으라 그러셨고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계셨고 거기에서 병력들이 어떻게 했나 어떤 분인가 물어보셔서 안전한 곳에 또 말씀드렸고 조금 있으니까 다시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내려가서 철수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철수 지시는 몇 시였습니까? 시간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한 2시 50분에서 3시 어간 사이일 것 같습니다. 3시. 예. 예. 새벽 3시요. 예, 예. 지난달 2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날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그럼 1시죠. 바로 장관과 계엄 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다. 계엄 사령관님 말씀하고 좀 다릅니다. 새벽 3시하고 이 해제 결의 직후 좀 다르죠? 한 2시간 텀이 시간의 있네요. 개념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2시 40분에서 50분에 예. 갔었습니다. 그때 누구 있었어요? 2시 40분에 갔을 때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나는 사람만 말씀. 비실장님만 기억나고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만 예. 기억나고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죠. 대통령 진술과 계엄사령관의 우리 증언이 좀 상이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잘라주세요. 곽정군 전 사령관님. 예,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12월 3일 날 이후에 대통령과 비아폰으로 몇 차례 통화했습니까? 12월 3일 날 헬기 투입할 때 23시 45분 한 번 하고 12월 4일 날 00시 20분 하고 30분 어간 때 한 번 그 2번 직접 통화했습니다. 대통령이 군대 이제 특전사를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지시 하지 못했습니다. 끌어내라는 지시는 있었어도 예, 그게 두 번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통화 내용에서 00시 20분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고 군대를 철수하라는 지시는 따로 별도로 뭐 1시 이후에 없었습니까? 제가 받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예, 김용현 장관한테 제가 철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병력 임무 중지하고 철수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통화하거나 대통령이 전화 온 적 있었습니까? 해제되고 나서? 그 이후는 없었고 12월 6일 날 한 번 오전에 비아폰으로 전화 온 것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안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일 날 전화 올 이유가 없는데 전화가 왔네요. 대통령으로부터. 예. 그리고
자꾸 이제 뭐 제보하면서 하는데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불러서 갔지만 민주당이 회유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분명히 그 전에 오전에 박범계 의원님께서 저한테 대통령 2차 통화 내용을 말씀을 저한테 해달라고 여기 치를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점심 먹으면서 이 사항도 어찌됐든 간에 사실대로 가야 된다는 제 스스로 판단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국방위가 열리게 되면 제가 관련된 내용 다 말씀드리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성환 제2차장님. 예, 안보실 2차장입니다. 예. 이 차장의 주요 임무는 주로 군과 관련된 거겠죠? 예. 그리고 예, 우리 군의 지휘 체계는 유엔사, 연합사, 그다음에 합참 복잡하게 얽혀 있죠. 예, 예. 정전협정 관리는 유엔사가 하고, 그다음에 전시 및 평시 일부 코다죠. 연합 권한 이인과 관련된 거는 연합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평시 작전 통제는 합참에서 수행하죠. 예, 예. 그러면 적경 지역에서나 북한 지역 군사작전 수행 시에 안보실로 보고는 됩니까? 안보실은 그런 작전에서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지휘 체계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보고를 하냐 이거예요.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럼 안보실은 뭘 해요? 안보실은 군사 사항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 안보를 담당합니다. 예, 국방 차장이 안보만. 안보면 제가 국방 안보입니다. 예, 예. 안보실에서 주도해서 예, 평양 무인기 사건을 주도했다. 이런 제보가 있었어요. 한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알고 있습니다. 예. 드론 사령관은 몇 번 만났습니까? 드론 사령관은 전임 드론 사령관은 제가 드론 사령관 방문했을 때 만났고 예. 그 다음 드론 사령관은 8월인가 9월에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한 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씩.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장관 직무대행님. 예, 직무대행입니다. 예, 그 적경 지역하고 북한 지역에서 군사작전 수행 시에 당연히 국방부 장관한테는 보고가 되겠죠? 예, 합참에서 주로 작전이 수행이 되고 관련된 내용은 국방부에 같이 공유를 합니다. 미군에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겠죠? 뭐 관련된 업무가 연합방위 작전이나 네. 또 협조를 해야 되는 것들은 공유가 됩니다. 예, 만일 북한의 무인기를 보내고 대북전단 같은 것을 군이 주도해서 보내면 우리 국방부뿐만 아니라 연합사에도 보고 및 통보가 돼야겠죠? 글쎄 뭐 그런 그런 게 맞는 거죠. 뭐 그런 과정상에 대해서 제가 뭐 답은 어려운데 여러 가지 뭐 작전이 수행이 되면 한미 간에 연합되고 공유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드론사에서 북한 작전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국군 심리전단에서 북한 작전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합참을 패싱하고 무인기, 대북정단, 제가 상상하기도 싫은 전력을 북한에 보낼 때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뭐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작전 통제 권한이 있는 합참도 모르고 그다음에 정전협정 관리나 평시 일부 작전 통제권을 지닌 유엔사나 연합사도 모르게 소음도가 높은 작전 업무에 부적합한 전력을 북한에 보내면 합리적 의심을 북풍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그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찌됐든요. 경로랑 이런 걸 다 받았어요. 물론 NCND 하는 것도 중요하죠. 안보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보내는 거. 물론 일반론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는 획득 절차가 있죠. 예. 무기체계 획득 절차, 전력지원체계 획득 절차, 신속 획득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평가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군사작전에 사용할 수 없죠. 예, 군사적 적합도 판정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군사작전에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는 건 맞죠. 무인기라고 특정하진 않습니다. 예. 적합도가 없는데 군사작전에 사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북풍 유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2024년 12월 1일 오후경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전국이 혼란하여 겸 상황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
지시받았죠. 예, 6개 장소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상황에 대비하라. 또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 6군데를 장악하라. 예, 시설 확보하라라고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예, 지시받았죠. 그러면은 특전사 139 특전사 요원들 특전사를 출동시킨 이유는 계엄 때문에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없었죠? 듣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용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회 병력 투입, 이 뭐 질서 유지, 이거는 뭐 거짓말이네요. 예, 저는 지금 분명히 시설을 확보 및 경계하라고 임무를 받았고 질서 지시를 유지 받은 뭐 이런 사실 것은 없죠? 그 이후에 제가 그 말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707 특임 부대를 출동시켰잖아요. 예, 예, 그 우리 증인께서 명령을 했을 건데 707이 11시 40분경에 국회에 도착했어요. 예, 23시 47분에 40. 헬기장에 랜딩을 처음 예. 했습니다. 그러면 707 특임 부대가 본청을 진입하기 위해서 했죠. 예, 본청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해가지고 국회의사당 본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본관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이동한 이유는 뭐예요? 그 시설을 확보하라고 하니 예. 지금 단장이 이제 출입문 위주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국회의원들을 출입을 제한하고 또 본회의가 열린 것을 막기 위한 건 아니었나요? 그것까지는 뒤에 이제 유추 해석의 범위인데 네. 그렇게 시설을 확보 및 경계하라고까지만 임무를 부여받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없었고 안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질서 유지라는 말은 지시를 안 받았지만 국회를 확보하라. 본관을. 이제 본관 시설을 확보하라 이렇게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목적도 있었지 않았나요? 지금의 요수 봐서는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저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참 군인의 착한 모습 그리고 평화적 계엄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저 사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엄이 평화로울 수 있나요? 평화적인 계엄이 있을 수 있어요? 34년간의 군 생활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엄이 평화로운 계엄이 있습니까? 들어봤어요? 훈련 많이 하잖아요. 계엄 훈련. 전시나 또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 또 사면이 일어날 때 그렇게 지금 계엄이 할 수 있잖아요. 계엄을. 비상계엄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평화로운 계엄 참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리고 평화로운 계엄과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특임부대 또는 우리 특전사 각 부대가 실탄도 불출하고 개인 소지도 했죠. 실탄은 개인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저 통합 보관했죠. 예, 그럼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실탄 불출도 준비합니까? 제가 이 말만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전과 중에 질서유지 시민보호 경고용이라는 말을 제가 분명히 들은 바가 지시받은 바가 없고 이후에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맞습니다.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곽정근 전 사령관 말씀처럼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경감부에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그 12시 40분 그러니까 저녁 00시 20분에서 40분 사이에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까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12월 10일 국방위원회 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비화폰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문을 그러니까 결국은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볼 때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을 못하게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을 제가 도저히 그 부분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중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라든지 시민 보호를 위한 거라든지 경고용으로 했다든지 이게 지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상황에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부당한 명령을 군인에게 내렸을 때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으로 알고 계엄을 관련된 지시를 했다라는 취지로 헌재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선뜻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궤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정군 사령관은 여러 가지 참 고뇌에 차 있을 거예요.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죠. 그렇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니까 지금까지 국회에서 대국민들께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지금 진술돼 있어요. 전 솔직하게 그거 다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유라든지 어떤 계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지금부터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듯이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애초부터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그 기조를 계속 유지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네, 검찰에서 검사 앞에서 진술을 할 때는 정말 개인의 본인의 처벌을 어떻게 하면은 증거를 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시하고 제가 한 행위는 분명하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부하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 이 소감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비상계엄 아까 6시간 멈추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잘한 것은 우리 예하 여단장들과 현장에 있는 작전요원과 팀원들입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정말 현명한 판단하고 대응을 해서 이게 멈춰진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그겁니다. 중간에 저 역할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철수시킨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현장 판단입니다. 저는 우선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하 여단장부터 현장에 있던 인원들을 그런 부분들을 다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령관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어서 경고성 계엄이다, 평화로운 계엄이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엄은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어떤 그 국가의 위험 사태가 있을 때 계엄을 발동하는데 기실 이 계엄은 체포, 구금, 구속, 영장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게 계엄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평화, 그 질서 이런 부분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곽규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계세요. 예, 곽종근 증인 앞으로 나와 보시죠. 지금 우리 비상계엄 관련된 청문회를 하면서 증인이 가장 많이 출석을 하고 말씀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증언이라는 거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한 것을 맞다 아니다 확인을 하는 것이지 본인의 입장에서 그때의 사실관계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신뢰는 안 갑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 간단한 사실관계도 하도 진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계엄 당일날 대통령과 직접 통화는 2번 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3시 45분경에 한 번 했고 00시 20분경에 한 번 했다. 예, 그렇게 2번 예, 통화했던 것 00시 20분경에는 의결 종족수가 아직 안 된 것 같으니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3시 45분경에 대통령과 했을 때는 무슨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때는 국회 이동 상황을 확인하시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동 상황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비화푼으로 전화하셔서 그 국회 이동하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셔서 국회 이동 중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것만 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예, 그때는 그 정도 하고 그냥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다른 의원님들 그 질의 중에 전에 그 김병주 의원님하고 박선원 의원님하고 유튜브 인터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 뭐 본인이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둘 다 맞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요원을 빼내라고 한 말도 본인이 한 게 맞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도 맞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원과 국회의원이 뭐 헷갈려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 707 작전 요원 등 투입돼 있는 요원을 빼내라 하는 것도 이야기 본인이 들은 거 맞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도 맞고, 둘 다 맞다는 취지 아닙니까? 국회 707 작전요원하는 것은 공안시부터 공구시 사이에 둘 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둘다 이야기 공무 들었다는 거 중지하고 아니에요? 철수하라고 한 사실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작전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들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김용현 전 장관한테 들은 것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들었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게 헷갈려서 뭐 말을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처음에 요원을 빼내라고 하는 지시도 본인이 받은 게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김병주 의원께서 국회의원도 끌어내라 하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말한 게 맞습니다. 그 둘 다 맞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람은 맞는데 그 두 가지 팩트가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그러니까 요원을 둘 다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판단해서 공안시 공구분에 그 철수시킨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본인이 진술하실 때는 요원을 빼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들은 이야기가 맞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것도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맞다. 다른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호 의원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헷갈려서 말한 게 아니고 둘 다 맞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다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다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 예. 두 가지 다 사실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럼 요원 빼내라는 말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이 뭐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예. 공안시 12월 4일 공안시 01분부터 공안시 09분 사이에 임무를 중지하고 그 인원들을 빼내면서 철수하라는 이 상황에 대한 그 부분이 맞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그거는 본인 제가 판단해서 국방부 장관하고 전에 거기 공산부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임무 중지하고 철수시키겠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 그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그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하고 두 분하고 이야기할 때는 왜 그 말을 꺼낸 거예요? 요원을 빼내라 이 말을 했다고 본인이 한 것을? 그 말을 앞에 유튜브 전체 보면 그 앞쪽 부분에 제가 707 특임단장하고 그 국회 그 해관 본관에 들어갔다는 인원들을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는 이 부분들을 빼내라는 얘기들을 제가 앞에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어서 김병주 의원께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도 팩트고 밑에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 끌어내는 말씀이 맞다라고 말씀을 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른 질의에서 그 박범계 의원과 같이 앉아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때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로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걸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있습니까? 그 없습니까? 말씀하셔서 그것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JTBC와 인터뷰 주선하겠다 이 말도 들은 거 맞습니까? JTBC나 언론과 예. 인터뷰 주선하겠다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박범계 의원한테. 그때 제가 그 기자가 JTBC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기자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때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과 통화한 그 시간 전에 예. 계엄 당일날 22시 28분경에 그 김용현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만 연결된 상태에서 국방장관한테 무슨 지시받은 사실 있었습니까? 그것은 화상회의로 쭉 등장되어 있는 화상회의. 상태에서 예. 비화폰으로 수방사령관한테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저한테 비화폰으로 전화 걸어줘서 지시했습니다. 그럼 화상회의가 띄어진 상태인데 화상회의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고 그냥 비화폰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화상회의에서 등장된 상태에서 예. 지시를 비화폰으로 하겠다 그러셔서 저도 비화폰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임무 수행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화상 회의가 열린 건 아니네, 그죠, 그날? 아닙니다. 화상회의는 열려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어요? 본인이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앉아 있어서 제가 화면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현장 검증 갔더니 그날 그 같이 있었던 다른 군 관계자들이 뭐라 하냐 하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하려고 화상 회의 연결하라 했는데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수방사령관과 투전사령관만 2명만 연결이 됐다. 그래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다들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라고 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때 앉아서 지금 백 의원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그때 당시에 화상회의 한다고 거기에 제가 사령관 앉는 위치에 분명히 앉아 있었고 그때 화상이 연결해서 일부는 전체가 다 나왔는지 제가 솔직히 기억 잘 못하겠는데 화상의 일부가 있었고 그러면서 지시는 저 김용현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하겠다 그래서 수방사령관 통화하는 거 제가 받고 그 다음에 저한테 지시를 하셔서 그 다음에 비화폰 끝나고 나서 나가서 조치해도 좋으니까 나가도 좋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개별적으로 비화폰으로 업무 지시하는 것 외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한테 지시한 사항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뒷거는 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뒤에 거는 나가도 김영균 전 장관이 이제 나가도 마무리해 임무 주세요. 수행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장관이 어떤 내용을 막 지시했는지는 제가 그건 듣지 못했습니다.